뉴저지 엣지워러에 새 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JFK 공항에서 델타 항공이 한국인 3명을 두고 이륙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전자담배와 맨소량 일반 담배에 대한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전자담배 관련 앱 181개를 제거했습니다. 아시안 학부모를 비하한 브루클린 교육위원을 향한 퇴진 요구 시위가 거셉니다. 뉴욕시 허드슨 스퀘어에 디즈니 본사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저지주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에 체납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검찰이 법원의 트럼프 재단이 열흘 내에 유용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엣지워러에서 새 학교와 저소득층 유닛 240세대를 포함한 총 1,2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엣지워러 타운정부와 615 리버로드 토지 소유주는 해당 부지에 학교, 아파트 단지, 공원, 페리 선착장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토지 소유주와 타운정부 간에는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소유지 측은 18.7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1,873세대와 6만 스퀘어피트의 쇼핑몰로 이뤄진 고급 주상복합단지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타운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정부가 토지를 매입해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타운정부가 지역사회의 대형 개발업자와 유착해 개발 계획을 망치려 한다며 타운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엣지워러 타운정부는 지난해에만 40만 달러를 소송 비용으로써 주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그 후 지난 12일 토지 소유주와 타운정부는 아파트 규모를 축소하고 저소득층 유닛과 새 학교를 짓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북부 뉴저지의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엣지워러는 최근 대규모 개발로 학교 등록생이 56% 증가하는 등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옛날에 헬스 주유소 자리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970명 정도 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 더 이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또 계속해서 교통 문제는 상당히 고민거리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I live in Edgewater. I'm an Edgewater resident, and I'm concerned about the new development because the River Road is so crowded now. And you add more people, there's only one way in and one way out of Edgewater. 교통 문제는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가 많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트래픽은 물론 늘어나지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이 지역은 특별히 맨하탄과 거리가 가까워서 많은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이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엣지워러에 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것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델타 항공이 뉴욕에서 한국인 3명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승객들은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오후 3시 55분 항공에 탑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예정 시간보다 이른 3시 37분쯤 항공기가 만석이라며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이륙했습니다. 결국 한국인 3명이 탑승하지 못했고 이들의 자리에 다른 예비 예약자가 탑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항공권도 환불받지 못하고 다음날 비행기표를 다시 예매했고 공항에서 노숙까지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델타 항공 직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렸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에 먼저 탔던 일행들은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전달받은 델타 항공 승무원은 오히려 당신들은 탑승했는데 다른 3명은 왜 탑승하지 못했냐며 되려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탑승하지 못한 한국인들의 수화물도 내리지 않은 채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이에 델타 항공 측은 피해를 입은 한국인 승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해당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전자담배와 맨소량 일반 담배에 대한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상원과 하원 보건위원회는 맨솔량을 포함한 가양 전자담배의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과 21세 미만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라이센스 소지업주에 한해 전자담배 관련 상품 판매를 허락하는 법안, 전자담배 제품 세금 인상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판매를 하다 적발된 매장은 현재 부과하는 벌금보다 2배가량 많은 $500에서 $2,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약 30일간의 징역 처벌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판매 라이센스 수수료 또한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50인 수수료는 $500로 판매세도 세율 역시 현재 10%에서 20%로 오릅니다. 법안들의 상정 취지는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와 맨솔향의 담배가 미성년자의 흡연을 유도한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담배 유통 회사들이 내놓은 가양 담배는 청소년들을 중독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담배 산업 관계자들은 전자담배가 금연을 돕고 전면 금지될 경우 소비자들이 다른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 구입을 시도할 것이라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필머피 주지사실이 전자담배 대책위원회에 권고한 내용을 수용해 그가 법안에 서명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법으로 제정되게 되면 뉴저지주는 전국 최초로 맨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늘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담배 관련 앱을 금지하고 현재 이용 가능한 181개의 전자담배 관련 앱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전자담배와 관련된 수천 건의 질병이 보고되고 전자담배 관련 42명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앱스토어를 통해서 담배와 전자담배 카트리지가 판매된 적은 없지만 이와 관련한 보조 부품부터 관련 게임 앱들이 모두 새롭게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다운받은 사람들은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사용자들이 안전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안전도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의 건강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안 학부모들을 향해 옐로우포크라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브루클린의 교육위원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셉니다. 제키 코디 박사가 9월 단체 이메일을 통해 아시안 학부모들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데에 대해 지난 13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참석한 학부모 70여 명은 아시아는 옐로우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코디 박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 자리에 즉시 내려오라며 거세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시 교육국은 코디 박사의 행동은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라며 교육국 차원에서 학부모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로어 맨하튼 허드슨 스퀘어에 디즈니 본사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디즈니 본사가 들어서는 곳은 허드슨 스퀘어로 남쪽으로는 캐널 스트리트, 동쪽으로 베릭 스트리트, 북쪽으로 클락슨 스트리트, 서쪽으로는 허드슨 강과 접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뉴욕시의 출판, 광고, 디자인, 미술과 관련된 기업체와
스튜디오가 밀집한 문화예술 특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디즈니는 벤담 스트리트와 스프링 스트리트 사이에 8만 5천 스퀘어피트 부지를 6억 5천만 달러에 99년 리스권을 확보했습니다. 22층짜리 건물을 포함해 4개 건물을 지어 계열 회사 및 관련 회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뉴욕시 헤드쿼터 사옥을 내년 초부터 건축할 예정입니다.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20세기 센트리 폭스, 마블 엔터테인먼트,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워즈, ESPN 방송사, 훌루를 거느리고 있는 종합 미디어 그룹이어서 지역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계약 운전사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체납세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는 우버와 그 자회사 라이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 운전사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6억 4,900만 달러의 체납세 납부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확인 결과 우버는 그동안 자사와 계약한 운전사는 독립계약업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용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실업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부는 우버가 노동자를 억압하고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업들이 계약 운전사를 피고용자로 대우하게 되면 인건비는 20%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버 대변인은 뉴저지의 이번 요구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버 운전사는 독립계약업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버는 이전에도 운전사를 근로자로 분류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 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미국 뉴욕 검찰이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만 달러를 열흘 안에 반환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재단의 선거 자금을 선거에 유용함으로써 주 정부의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던 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0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트럼프 재단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하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번 소송이 정치적 동기로 4년간 계속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2일까지 178만 달러를 검찰청이 지목한 자선 단체에 배분하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14일 LA 인근 한인 밀집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학생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는 LA 북쪽에서 약 50km 떨어진 산타 클래리타 소거스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일본계 혼혈 남학생은 45구경 반자동 권총으로 학생 5명을 향해 총을 쏘고 스스로 총을 겨눠 총상을 입었습니다. 3명의 부상자 중 2명은 중태 상태이며 나머지 1명은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한인 학생들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해당 학교에 한인 학생들 다수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피해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일 맨해튼 이스트 할렘 MTA에서 한 여성 승객이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정체 모를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경찰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는 40세에서 54세 사이로 보이며 키는 비교적 크고 검정색 머리이며 사건 당시 브라운색 드레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버스 운전사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아 지금은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 이래 하루 150일 허위 신고를 해 논란이 된 여성이 공무방해와 언어폭력, 희롱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매주 911로 걸려온 전화를 분석하다 지나치게 많은 신고 전화가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되는 것을 수상적이게 여겨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디마이코 경관은 이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 전화를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떠한 허위 신고와 장난 전화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보석금 책정 없이 일단 석방돼 내년 1월 7일부터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뉴저지 가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PSENG, 엘리자베스 가스, 뉴저지 천연가스 등 뉴저지주의 3개 업체가 시설 투자 비용 확충을 위해 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PSENG는 연간 평균 $10 16센트를 인상하지만 엘리자베스의 경우 연간 $112 56센트가 오릅니다. 뉴저지 천연가스 역시 연간 $120 48센트가 인상됩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가구당 최대 $726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가구당 연 소득이 $57,546 이하거나 월별 소득이 $4,786여야 합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웹사이트에 접속 후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소셜 서비스국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은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브루클린 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무료 검진 자격은 뉴욕시 5개 보로 거주자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세 이상 79세 이하 여성과 보험이 있는 40세 이상 79세 이하입니다. 또 마지막 유방암 검진일이 1년 이상 된 경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 연속 미국이 꼽은 가장 윤리적인 미국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 세 번째는 애플, 인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IT 기업들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객 정보 유출 등 논란을 빚은 페이스북은 작년 35위에서 올해 147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한인 사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달부터 사랑의 터키 쌀 보내기 캠페인을 펼쳐온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전상복 회장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요즘 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랑의 터키 쌀 보내기 운동은 언제 시작을 한 건가요? 1987년 만 32년이 됐고 금년이 33년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교회에서 적게 시작했는데 그 후로 이제 미국 교회 및 여러 민족들이 그 추수감사절 즐길 때 칠면조가 필요한 걸 알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다대적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IMF 지원은 한국을 비롯해서 LA, 워싱턴, 시카고, 뉴욕 이런에 지금 계속하는 지가 만 33년이 됩니다. 이렇게 33년이나 지속돼 왔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 분들 칠면조 그것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땡스기빙 하게 되면 1662년에 영국에서 청교도가 102명이 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죽고 한 반밖에 안 남는데 그분들이 농사 수확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미국의 학교, 병원, 교회를 많이 지으면서 오늘의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기 와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미국 선교사의 그 한국에 대한 순교와 6.25 사변 때 미군이 4만 5천 명이 전사했고 오늘날 미군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해서 이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정을 나눌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칠면조 이분들이 좋아하는 칠면조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접하고 또 교회도 구세군에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처음보다 지금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제 참여를 하는 민족들은 한인들이 대다수를 구성을 하고 있나요? 예, 99%가 한국 분들이에다가 지금은 1.5세, 2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어났고 또 그 2세, 3세들이 지금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런 운동을 알고 우리도 동참하자 하면서 소위 코리안 아메리칸 1.5세, 2세들이 이제 많이 도네이션 참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 사람들도 이건 당신들만 아니고 우리 미국 사람들도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땡스기빙 데이에 이런 빅 할리데이에 우리가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터키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 우리도 참여하자면서 성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참 이제 뭐 여기 구글 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꼭 물질뿐 아니라 정을 주고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할 바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는 것은 나눠 먹으라고 쉐어링하라고 이것을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미국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서 한국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횟수가 이렇게 많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교회에서도 이제 꼭 쌀 가지고 밥만 해먹는 것이 아니고 칠면조를 요리해서 우리가 즐기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마땅히 해야 된다 하면서 많은 부흥이 되게 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추수 감사절 하면 정말 칠면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받으셔서 풍성한 그런 땡스 기붕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전상복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